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망고마투브입니다. 요새 댓글에 제 채널에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과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늘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사건은 심기섭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3년 7월 7일 밤 10대 청소년 둘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심기섭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중학교 친구였던 대학생 최군이 심기섭을 만나러 왔습니다. 평소 둘은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근처 DVD방에서 간단히 영화를 보고 당구를 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도록 놀다 보니 피곤해 지쳐서 이 둘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모텔로 잠을 자러 갔습니다. 그렇게 자고 일어난 다음날 오후쯤 심기섭은 심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하고 놀지 생각을 하다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김양을 불렀습니다. 심기섭은 김양한테 모텔에 놀러오라는 문자를 보냈고 당시 김양도 좋다면서 50분 뒤 심기섭이 있는 모텔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3명이서 모텔에 모여 딱히 할 게 없어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최군은 결막염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며 모텔에서 나올 때 심기섭도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최군이 안과 치료를 받는 시간 동안 심기섭은 갑자기 편의점에 들어가 문구용 커터칼과 공업용 커터칼 1개씩 구입합니다. 심기섭은 칼을 숨긴 채 최군과 함께 모텔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40분쯤 최군은 약속이 있어서 모텔에서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심기섭은 행동이 돌변합니다. 아까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터칼을 김양에게 들이대며 성폭행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군이 핸드폰을 두고 왔다며 모텔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심기섭은 성폭행을 멈추고 최군의 핸드폰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때 왜 김양은 최군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못했을까요? 아무래도 당시 상황에 겁먹어서 아무 말 못했던 걸까요? 그렇게 핸드폰을 받고 최군이 나갔고 오후 7시 46분쯤 김양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상황을 본 심기섭은 핸드폰을 낚아채고 김양이 소리 지르며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심기섭은 김양을 붙잡은 다음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성폭행을 하려 했지만 김양의 거센 저항 탓에 목을 졸라 살해를 했습니다. 이때 심기섭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짓을 김양의 사체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양이 숨이 끊어진 후 움직임이 없자 김양의 옷을 벗기고 그 싸늘한 사체에 성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해된 김양을 처리할 방법이 없자 공업용 커터칼과 문구용 커터칼로 김양의 사체를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밤 10시경 사체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물이 담긴 욕조에 넣은 다음 커터칼로 사람의 살을 다 발라냈습니다. 총 16시간 동안 살점을 도려냈고 그 살점들을 병위통에 내리고 병위통이 막히면 침착하게 카운터에 가서 뚫어뻥을 빌려 막힌 변기를 뚫고 다시 버리고를 반복했습니다. 살점을 계속 자르자 커터칼날이 계속 부러져서 새벽 1시 30분쯤 다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왔습니다. 그렇게 모두 분해하고 나니 뼈의 무게가 15kg 정도였고 피해자의 유골을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자신이 살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의 컨테이너 박스 옷장에 숨겼습니다. 이렇게 범행을 하면서 심기섭은 최군과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사체를 훼손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리하는 중 장난 같냐? 내가 처음 보여주는 작품 나랑 작업 한번 해보겠냐는 이상한 개소리를 했습니다. 또한 심기섭은 죄책감 같은 감정을 전혀 가지지 못했다 했고 SNS에 올려서 보는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심기섭에게 자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김양은 부부님과 함께 이민 생활을 하다가 적응에 실패해서 혼자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을 하고 있었고, 김양의 엄마는 딸이 연락이 되지 않자 9일 오후 8시경에 경찰에 위기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심기섭은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9일 자정에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심기섭은 호스텔이라는 영화를 받고 한 번쯤 살인을 해보고 싶다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후 신고할까봐 살해했다거나 살해 후 시신을 성폭행했다고 자백하기도 했지만,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도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전 국민은 충격에 빠졌고, 김양의 아빠는 딸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평소 신앙심도 깊고 장래에 선교를 하겠다고 했고, IQ 150이 넘어 멘사 회원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딸이 잔혹하고도 엽기적으로 살해당했다고 전해지자 김양의 아빠는 지옥이라 하면 이게 지옥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비참하게 저세상으로 갔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오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기섭에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심기섭은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에 대해 일부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교화의 여지가 있다며 생명 박탈보다는 사회와의 격리가 합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사이코패스로 돌변하여 살해 후 사체에 오욕을 한 뒤 살점을 도려내어 변기에 흘려내버린 심기섭 엽기살인 사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망고맛 두부였습니다.